내일장 미리 보기입니다. 한양증권 김지형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이벤트가 많은 주간, 대내외 변수가 많고 또 분수령이 될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오늘 어떤 변수 짚어주실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에는 좀 중요한 게 있을지, 내일장에 있는 국내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9월 동시만기하고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동시만기 수급은 좀 중립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이후에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좀 차익 거래가 대량으로 청산되면서 좀 사전의 물량 무도함을 좀 덜어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럽발 호재를 좀 의식해서 매수 차익 거래의 좀 청산보다는 롤오버 가능성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국내 수출 둔화 기조하고 내수 경기 부진을 감안하면은 좀 금리 인하는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22의 국채 매입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완화가 좀 인하 타이밍에 있어서 좀 다소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금리가 동결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10월 금통위에서는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 컨센서스가 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금리는 인하될 것이다. 목요일에 있을 금통위와 만기일에 대한 것이 내일장에도 변수로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네요. 해외 변수는 어떤 게 있죠? 네, 먼저 유럽에서는 이번 주에 ESM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고요. 유럽 재무장관 회의하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잇따라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국채 매입이 좀 단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22 국채 매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ESM 합헌 판결하고 스페인의 좀 구제금융 신청이 좀 전제되어야만 하는데요. 앞서 독일 총리가 일단 U12의 유동성 확대에는 좀 반대한 반면에 22의 유로존 구하기라는 좀 원론적인 입장에는 지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번 헌재에서는 ESM의 합헌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서 좀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벤트 결과가 좀 이러한 시장 기대치에 좀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가 유럽 사태의 좀 추가적인 안정 여부를 좀 결정 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인데요. FOMC 이번에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좀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지 여부가 좀 관심 사안입니다. 고용 부진하고 일단 물가 수준은 좀 Q3에 대한 좀 신속한 시행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유럽 재정 위기 완화 쪽하고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좀 Q3를 좀 지연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준의 Q3 결정은 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번 FOMC에서는 지난번 버냉키 의장이 좀 잭슨홀 연설과 같이 연준이 경기 둔화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좀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번에 Q3가 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차기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이벤트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 전망해 주시죠. 지금 오늘 코스피는 방향을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글로벌 정책 공조화 분위기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되고 있다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내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전체적으로 좀 대내외 이벤트 결과를 좀 중립 이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숨 고르기 이후에 좀 추가 상승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발 호재의 좀 반영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 전고점인 1960선 부근에서는 좀 1차적으로 차익 실현 심리하고 맞물려서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는 좀 조정 시에 매수로 대응하거나 좀 보유 전략은 유효해 보이는데 추경 매수의 경우에는 좀 1960선 돌파하고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이 좀 유리해 보이고요. 전술적으로는 일단 주요 이벤트 결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형주하고 좀 중소형주 간의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 좀 가격 측면과 유럽 상황의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이 이제 조선과 건설, 금융 업종을 좀 꼽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소형 개별 실적주에 대해서도 좀 관심 배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급하게 주식을 사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변수 흐름을 예상하고 있는 김지영 연구원도 조정시 매수나 보유 전략은 가능하지만 추격 매수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60포인트. 자, 따라서 이번 주에 내가 지금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잘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대형주 가운데 조선건설금융도 중소형 개별 실적주 관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지수 코스피는 0.08% 상승한 1931포인트, 코스닥의 탄력 둔화됩니다. 0.02% 오른 510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2시 파워타임이었습니다. 넥스트에서 마감 상황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토마토 스탕론 주식